안녕하세요. 주혜주의 마음극장 주혜주입니다. 오늘은 행복의 기술 5번째 시간으로 모든 일에 예스 하기에 대해서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살면서 여러분에게 일어난 일을 못 받아줘서 아주 힘드신 적이 얼마나 있으신가요? 저는 대학병원에서 간호사로 근무했던 시절에 많은 환자분들이 예후가 좋지 않은 암 같은 질환으로 진단을 받았을 때 그 상황을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어 하시는 분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비단 그분들뿐만 아니라 저를 비롯한 많은 분들이 자신에게 일어난 상황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경우는 많습니다. 예전 제가 유튜브 영상에서 소개해드렸던 영화 예스맨의 주인공이라면 모를까? 현실에선 매사에 예스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습니다. 아니,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아무리 속상해 할지라도 우리에게 이미 일어난 세상 일 중에 하나라도 바꿀 수가 있었나요? 아니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일어난 일을 한 개도 바꿀 수가 없습니다. 단지 일어난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반응할지만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럼 일어난 일에 대해 반응하는 것은 어떻게 바꿀 수가 있을까요? 바로 일어난 일에 대한 나의 생각, 상황에 부여하는 의미와 해석을 달리할 때 내 반응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어떤 분이 말기암 진단을 받고 심한 충격에 빠져서 깊은 두려움과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혔습니다. 위로하기 위해 방문한 영적 스승에게 너무 힘드니까 조언을 청했습니다. 영적 스승은 그분에게 암 진단 받은 일을 그렇게 큰 일로 만들지 마세요 라고 말했습니다. 이 영적 스승의 조언에 그분은 어떻게 반응을 보였을까요? 처음에는 화가 나서 당신도 한번 암 진단을 받아보세요. 그렇게 크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을지 라며 마구마구 화를 냈습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은 온통 문제투성입니다. 프로블럼이죠. 말기암 진단을 받는 거, 갑자기 사고를 당하는 거, 혹은 보이스피싱에 걸려 돈을 잃는 것 등 문제, 프로블럼임에 틀림없습니다. 즉, 문제, 프로블럼은 삶의 실제적인 주제로 문제 없는 삶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저 공동묘지에나 존재하겠죠. 하지만 이런 문제, 프로블럼이 곧 고통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문제는 프로블럼이라면 고통, 서퍼링은 문제에 대한 정신적인 활동, 즉 풀어서 얘기하자면 고통은 문제에 대한 해석이며 반응입니다. 우리 한번 앞에서 암 진단을 받은 분의 사례로 돌아가 볼까요? 암 진단을 받은 것은 분명 문제, 프로블럼입니다. 그러나 암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져서 심한 두려움과 깊은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고통으로 암 진단이라는 문제에 대한 내 반응인 것입니다. 좀 더 풀어서 얘기하자면 암 진단을 받은 사건이 1차 화살에 맞은 것이라면 암 진단을 받고 충격에 빠져 심한 두려움과 깊은 슬픔과 분노에 사로잡히는 것은 2차 화살을 맞는 것입니다. 사실 1차 화살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 모르고 또 누구나 다 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2차 화살은 바로 다른 사람이 아닌 내 자신이 나에게 쏜 화살인 것입니다. 게다가 2차 화살은 대개 1차 화살보다도 훨씬 더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문제와 고통을 구별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분은 다행히 시간이 흐르면서 스승이 자신에게 준 조언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조금씩 알게 되었습니다. 암 진단 받은 것을 그렇게 큰일로 만들지 마세요 라는 스승의 이야기가 뜻하는 바는 암에 걸리는 것은 불행한 일이지만 그것을 스스로 크게 확대해서 자신을 괴롭히지 말라는 말이며 암은 자신의 전부가 절대로 아니고 일부임을 깨닫고 계속 활동적으로 살아가라는 조언인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암에 대한 생각을 바꾸자 심한 충격을 받아 사로잡혀 있던 두려움과 깊은 슬픔과 분노 대신 그럼 내가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를 선택하게 되었고, 두려움과 싸우던 에너지를 자신을 치유하기 위한 생명력으로 바꾸어 사용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왜 나한테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 왜 생겼을까라는 질문 대신에 어떻게로 질문을 바꾼 것입니다. 네, 여러분도 들어보셨을 수 있는데요. 빅터 프랭클 박사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정신과 의사였습니다. 그런데 제2차 세계대전 때 유대인이라는 이유로 1944년 10월부터 1945년 4월까지 나치 강제 수용소인 아우슈비츠에 끌려갑니다. 그런데 이분은 수용소의 극한 상황에서도 인간적인 기품을 잃지 않고 지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에 무질서한 삶을 사람들이 있는 것을 바라보면서 삶에 대한 태도와 의미 추구가 중요한 것임을 깨닫고 이후 이 경험을 기초로 의미 치료를 창안하게 됩니다. 이분은 인간에게는 하나님마저도 빼앗아갈 수 없는 마지막 자유, 즉 주어진 상황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하는 자유가 있으며 그 반응은 온전히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라는 주옥 같은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네, 마침 나치 수용소에서 살아남아 의미 치료를 창안한 빅터 프랭클 박사 이야기가 나왔으니 나치 수용소를 배경으로 한 영화 중에서 1997년 개봉한 이탈리아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 대해서 나눠볼까 합니다. 이 영화는 홀로코스트를 다룬 영화 중에서도 가장 높은 평가를 받는 영화 중에 하나로 모든 일의 긍정인 주인공 기도로 나왔던 로베르토 베니니가 감독이자 주연을 맡았고요.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어권 영화로서 남우주연상을 받았습니다. 영화 줄거리를 잠깐 살펴보면 로마에 갓 상경한 시골 총각 귀도는 운명처럼 만난 여인 도라에게 첫눈에 반하고 재치와 유머로 약혼자까지 있던 그녀를 사로잡아 단란한 가정을 꾸미고 아들 조수아를 얻습니다. 하지만 조수아가 5살 되던 해에 유대계 이탈리아인인 기도와 조수아는 갑자기 들이닥친 군인들에 의해 수용소로 끌려가고 이 소식을 들은 도라 역시 자진해서 수용소로 들어갑니다. 기도는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무자비한 수용소 생활을 단체 게임이라고 속이고 천점을 따는 우승자에게는 진짜 탱크가 선물로 주어진다라고 말합니다. 어린 조수아는 아버지의 말을 믿고 수용소 생활을 견디면서 천점 쌓기를 기다리고 기도는 이런 아들을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합니다. 어느 날 밤 수용소 죄수들을 모두 죽일 거라는 사실을 알게 된 기도는 탈출을 감행하고 조수아를 안전한 곳에 숨긴 뒤 같이 수용소에 수감된 아내를 찾으려고 여장을 한 채 수용소를 바삐 뛰어다니다가 그만 경비경이 뒤에서 총을 겨눈 채 끌려가는데 죽음이 목전에 닥친 상황에서도 숨은 채로 이 광경을 보고 있을 아들을 안심시키기 위해 우스꽝스러운 모습으로 장난치듯 걸어가는 장면 여러분도 다 기억하시죠? 결국 기도와 경비병은 골목으로 들어가고 얼마 후 총소리가 나며 기도는 총살당합니다. 마지막까지 유쾌하게 행동한 아버지 덕에 아들 조수아는 비참한 수용소에서도 동심을 잃지 않고 지낼 수 있었는데요. 아버지가 죽은 줄도 모르고 밤새 수용소에 숨어있던 조수아는 아침이 되어 텅 빈 수용소 마당으로 나왔고 그 순간 미군의 탱크가 마당에 들어서자 조수아는 드디어 선물로 탱크를 받게 된 줄 알고 놀라며 기뻐합니다. 이후에 미군의 탱크에 얹혀 가던 중 길에서 엄마 도라를 만나게 되자 조수아는 달려가서 엄마 아빠가 맞았어, 우리가 이겼다고요 라고 말하며 엄마 품에 안깁니다. 이것이 제 이야기입니다. 제 아버지가 희생당하신 이야기. 그날 아버지는
저에게 최고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라고 말하는 어른이 된 조수아의 나레이션이 나오면서 영화의 막이 내립니다. 영화 인생은 아름다워에서 어떠한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부러 장난치듯 쾌활하게 웃고 행동하며 심지어 우스꽝스러운 모습을 보여주는 주인공 기도의 모습을 보고 있자니 모든 일에 예스하는 것을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었고, 앞서서 말씀드린 듯이 아카데미 역사상 처음으로 비영화권 영화로서 나무주연상을 받을 만하다 싶었습니다. 우리의 삶은 문제, 프로블럼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예기치 않은 조기 퇴직으로 어깨가 축 처져서 퇴근하신 아빠, 남편의 갑작스러운 퇴직으로 가정경제가 무척 걱정되는 엄마. 그러나 어려운 상황에서도 일어난 일에 예스하며 받아들이고 그 다음 해결책과 대처 방법을 찾는 부모의 모습은 자녀들에게 안정감과 안심을 주며, 더 나아가 자녀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부닥치게 될 문제들에 대해서 부모에게 배운 대로 의연하게 예스한 후에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귀한 재산을 물려준 것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태원 참사, 산업재해 등으로 목숨을 잃는 분들의 가족에게 모든 일에 예스하라는 말은 참 말하기 조심스럽습니다. 게다가 주변인들의 조롱이 3차 화살이 되어 유족들을 괴롭히는 우리의 현실을 개탄하며 갑작스러운 가족의 죽음으로 고통당하는 유족들에게 더 이상 고통 주는 것을 중지하고 같이 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오늘의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